쉽고 알찬 뉴스 패키지 지금 바로 배달합니다. 직송 뉴스. 네, 수요일 직송 뉴스는 풀뿌리 지역 언론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뉴스의 원산지는 바로 하동군입니다. 하동군 하동주민신문 5하동의 김경구 편집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하동주민신문이라는 수식어가 5하동 예. 앞에 붙네요. 신문사 이름 앞에 붙는데 이거는 다른 지역 신문사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다 이런 거를 강조하는 겁니까? 예, 저희 신문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라고 한다면 일단 저희는 처음 출발부터 광고를 안 시키려 했어요. 광고를 안 싣는다고요? 예, 그럼 이유는 예. 그 지역의 권력이나 아니면 예. 금전적 이해관계로부터 좀 독립적으로 주민들의 그 목소리를 실으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광고를 안 싣고 어렵지만 그렇게 조합이나 아니면 후원회로 진행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저희가 처음 신문을 만들었던 취지는 가능하면 지역에 이 사회적 대변자가 없는 목소리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담아보고 싶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참 최근에 다룰 아이템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어제 예. 보니까 하동구 하동여고 통폐합 관련해서 예. 학부모 여론조사했는데 60% 이상 나왔기 때문에 예. 이제 이사의 몫이죠, 하동여고. 그렇죠. 예. 그리고 하동의료원 건립 문제로 저희가 지난달쯤에 다뤘습니다. 그때 군과 군의회가 강대강 대치였던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어느 상황이에요? 지금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그 대치 강대강 대치는 좀 벗어난 상태고 예. 그냥 일반적으로 그 답보 상태 정도에 있다고 보는 게 가장 적당할 것 같아요. 답보 그게 그 군수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예.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신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5월 10일경에 군수님하고 이제 대치했던 군의회와 간담회를 한 차례 가졌어요. 근데 거기서 합의된 도출안이 나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예. 그냥 간담회에서 서로 앞으로 잘 진행을 해보자 이 정도의 말씀만 오간 걸로 듣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다음 주 중에 아마 그 더불어민주당 사천남의 하동 지역위원장이신 아마 재윤경 씨가 그 국민의힘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군의회 예. 군청까지 포괄하는 형태의 2차 토론회를 갖겠다고 지금 진행을 하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군수는 부재한 상황이긴 하네요. 그 군수님이 참여할지 아니면 다른 정당의 군의원님들이 참여할지도 아직은 불확실하고요. 예. 일단 사전에 물밑 접촉이 진행되고 있는 정도의 상황이라서 성사가 될지 안 될지도 아직 정확치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형태로 그 책임 있는 주체들이 다 만나서 예. 서로 합의를 이뤄내기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입니다. 최근에 국가적으로도 의정 갈등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피로감이 상당한데 하동군 같은 경우에는 의료 인프라가 절대 풍족하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추가적인 내용 나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은 바로 외국인 노동자 임금 체불 문제인데 직접 또 취재를 하고 계셔서 저희가 예. 모시게 됐고요. 정리 좀 해주시죠. 사건 개요. 처음 이 사건을 알게 된 거는 제보가 왔어요. 예. 그 제보를 통해서 이 하동의 하나의 인력사무소에서 그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임금체불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주민 노동자로부터 온 거예요? 아니면 이주민 노동자예요.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 이주민 노동자로부터 왔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 취재에 들어갔더니 단순히 이주민 노동자만 피해를 받은 건 아니고 한국 사람도 피해를 받았는데 외국인도 예. 예. 근데 내국인은 피해가 굉장히 적어요. 그 제가 직접 만나서 확인한 바로는 6만 5천 원 정도에 불과하고 예. 근데 외국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액수가 큽니다. 그래서 적게는 500만 원도 어이구, 있고 예. 본인하고 직접 확인이 안 된 거기 때문에 그렇긴 예. 하지만 예. 800만 원, 1000만 원까지도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국적도 다양해요. 아. 국적도 우크라이나 분 아니면 우즈베키스탄 분 아니면 태국 분, 중국 분, 베트남 분 이렇게 국적도 다양해서 그 장기간에 걸쳐서 주로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집중적인 피해를 받은 걸로 그 취재가 돼서 그걸 예. 취재하게 됐습니다. 내국인 피해자도 있지만 이주민 노동자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예, 그러면 일을 했는데 임금을 안 준 사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업체에서 안 준 겁니까?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또 인력 사무소를 통해서 일을 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지점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것도 이제 그 인력사무소 말고 예. 실제로 인력사무소의 인력을 사용했던 그런 사업장에도 취재를 했어요. 예. 근데 그쪽에서는 제대로 노무비가 지급된 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 군데가 아니라 한 두 군데 정도 취재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이제 인력대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예. 그 제대로 지급된 게 맞는 걸로 거의 보여요. 예. 그런데 그 실제 인력사무소에서는 그 소장님께서 그 원래는 인력사무소는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당일 지급이 안 된 상태로 계속 좀 누적이 된 사항이 많은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동 군내의 특정 인력 사무소가 예, 지금 이 문제 도마에 오르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고 임금을 받지 못했다. 내국인도 이런 상황 처하면은 참 막막합니다. 그렇죠. 예, 막막한데 뭐 언어 소통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을 텐데 제도적으로는 어떻게 마련돼 있어요? 뭐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아니요,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이는 없고 예. 제가 그래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일단 취재하고 난 다음에 예. 그 고용노동청에 근로감독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동에는 뭐 지청조차 없어서 예. 진주시에 있는 근로감독관에게 통화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그분 말씀은 뭐 내국인이나 외국인 또는 뭐 합법적인 체류자건 불법적인 체류자건 상관없이 동일한 과정을 거친다고 말씀을 해요. 예. 근데 그 뭐 절차는 대충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세 가지요. 예. 예. 하나는 뭐 본인이 직접 그 진정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고소 고발을 하는 방식. 네, 두 번째는 이제 노동 포탈이라는 온라인 포탈이 있더라고요. 예. 거기에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세 번째는 이제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하는 방식이 있는데 아, 단어는 쉬운데 이게 이주민 노동자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그렇죠. 작업이네요. 예. 현실적으로는 장벽에 가깝죠. 그렇죠. 그래서 뭐 말씀으로 봐서는 그 전혀 차별 없이 동일하게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사실은 외국인 노동자한테는 아예 장벽과 다를 바 없게 느껴지는 거죠. 일단 그 인터뷰를 하셨다고 하니까 예. 제가 그 내용을 직접 준비를 했거든요. 예. 일단 듣고 오겠습니다. 예. 똑같아요. 불법 체류자도.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신분이 그렇기 때문에 진정이나 고소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국말도 서툴고 그래서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지금 그대로 피해액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은 노무사님이나 해가지고 대리인으로 많이 신고를 넣어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의전 소통이 좀 어려우니까 통역사나 노무사를 통해가지고 외국인 지원센터 이런 데서 대리를 받아가지고. 네, 진주 근로감독관 예. 예. 전화 인터뷰를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주민 노동자들은 아무래도 더 어려운 지경으로 몰리게 될 것이고 예. 그리고 앞서 그 특정 인력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 같은 경우에 제가 취재를 갔어요. 예. 갔더니 단순히 이 문제뿐만 아니라 본인 사장님 말씀으로는 계약 기간이 건물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이제 옮긴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어쨌거나 내부의 직기를 다 빼고 예. 아예 폐업에 가까운 수준으로 지금 사무실이 아예 정리가 돼 있는 상황이었고요. 폐업으로 예. 예, 폐업에 가까운 예. 근데 지역에 돈 소문이거나 아니면 사장님의 말씀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그 하동 내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새로 개업을 할 예정이다. 그러면 그렇게 도망가는 거네요? 아니죠. 그렇게 보긴 힘들고요. 그건 아닙니까? 예. 예. 일단 뭐 기존의 사무소를 폐쇄하고 다른 예. 곳에 새로 낸다라는 형태로만 말씀을 하시고 근데 자기는 그동안에 누적된 임금에 대한 변제 의지는 충분히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이주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국내에 연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생활의 기반도 없지 않습니까? 그 돈을 받아야 계속 뭐 이어갈 그렇죠. 텐데요. 예.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 일용직으로 건설 근로자로 다니시는 분들은 그날 임금을 받아서 그걸로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 형태가 되는데 예. 그게 상당히 많은 부분이 누적이 되면 아예 그 과정에서 불법 체류자로 전락해 버리거나 아, 이러는 경우들도 적지 않게 있는 거죠. 단순히 예. 이 돈 그래 뭐 체념하고 됐다가 예. 끝이 아닌 거군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이렇게 그 제보가 들어오기 전에 예. 하동군에서 지금 이 논란이 발생했으니까 이주민 노동자가 찾아갈 만한 하동군에 뭐 외국인 뭐 노동 지원센터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예. 지원할 수 있는 센터는 없는 거예요? 하동군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현실적으로. 예. 그럼 가까운 데는 어디 있는데요? 가까운 데는 그 진주시에 인력센터가 있어요. 같은 서부 경남이긴 한데 예. 근데 인력센터가 하는 일은 이런 뭐 근로자에 대한 상담이거나 아니면 그들에 대한 구제나 이런 것을 주로 업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계절 노동자나 아니면 농업 노동자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분들에 대한 인력 배치나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불법 체류로 인해서 그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직접적으로 이제 상담을 할 만한 장소는 없다고 봐야죠. 아니, 그럼 국장님 피해자들은 혹시 만나보셨어요? 예, 만나봤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그게 참 어려운 현실이에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뭐 국내 연고도 없고 그다음에 매일매일의 생계를 거의 일당을 받아서 생활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예. 피해액이 누적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뭐 다른 데에 일을 나가게 되거나 그럼 또 다른 데 인력사무소에 일을 나가게 되면 그 이전 인력사무소에서 지급이 또 미뤄지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누적이 된 액수들이 꽤 많은 거죠. 예. 그러면서 또 심한 경우에는 불법 체류자로 그렇죠. 예, 전락을 하는 경우까지. 예. 그래서 저희가 이 피해자들을 잘 알고 있는 다문화센터 직원의 이야기를 예. 또 준비를 했거든요. 예. 역시나 듣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또 그분들이 근로했는데 임금이 못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급이 나는 거는 만약에 신고하게 되면 그럼 조정은 상대방에서도 자신들은 불법 체류자 신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한국에서도 거주할 수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불법 체류자가 많이 됐으면 내가 너무 억울하다, 돈을 못 받았다 신고조차 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반대로 사실 협박이 들어올 수도 있는 사안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서 오하동에서 뭐 군과 뭐 군의회 통해서 좀 움직임을 가져가려고 했다고 들었는데 네. 그러면 돌아온 반응이 있습니까? 전반적인 반응은요. 이제 군청에서는 경제기업과에서 이걸 담당을 해요. 예. 근데 뭐 이 근로자에 대해서 담당을 하는 게 아니라요. 내부 군내 사업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상하반기 정기 점검을 통해서 그 기본적인 서류들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아니면 뭐 그 인력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정도만 점검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노동자들이 직접 민원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본인들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게 기본적인 대응이었고요. 그러니까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고 사실 예. 지금 상황에서는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방법은 예, 권한도 예, 없고 뾰족하게 없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근데 군의회 쪽에서는 지금 뭐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 예. 군의원분들이 직접 개입해서 뭐 관심을 갖고 대하기는 지금 어렵다라는 정도까지만 얘기가 됐습니다. 예, 그 가운데 이주민 노동자들 특히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분들은 답답함만 가중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문제의 핵심은 그겁니다. 일을 했는데 돈을 못 받았고요. 네. 그리고 돈을 안 준 특정 인력 사무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해서 예. 그 음성을 준비한 게 있거든요. 예. 들어보시고 일단 먼저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먹는 이야기했지만서 안 들리지는 않아요. 분명히 들리는데 좀 어렵다 보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저는 그분들하고 다 통화를 하고 제가 이리 실적이니까는 뭐 조금씩 계산해서 계속 조금씩 알려드리고 있고 이러거든요. 제가요. 예, 바로 그 특정 인력사무소 인력센터의 사장의 전화 예. 목소리였고 제가 음성 변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의 이 뉘앙스는요? 변제 의지는 있다고 말씀하시고 갚기는 할 건데 예, 갚기는 할 거고 그다음에 당연히 그분들과 연락을 하고 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사장님 말씀 중에 지금 의문이 가는 지점이 있었던 거는요. 예. 그 연락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 못 받았다는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연락을 해라. 라는 나한테 와라. 예. 연락하라. 예. 예. 근데 그 말씀은 이미 그 어느 정도 뭐 지불이 안 된 금액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면서도 본인이 와서 나한테 얘기할 때 지불하겠다라는 식에 가깝게 들려서 예. 약간 의문점이 드는 거죠. 실제적인 변제 의지가 있는지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력센터 사장도 업체에서 돈을 받지 못해서 못 주고 있는 건데 예. 그러니까 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데 예, 예. 연락하라고 하면 뭐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주장은 그렇게 하시는데 예. 그 주장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는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취재 내용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금을 체불당한 그 사람들은 그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주로 그렇죠. 주로. 예. 그런데 이제 계절 근로자라고 해서 계절 노동자라고 해서 특정 기간에 뭐 농번기 같은 네, 네. 굉장히 좀 바쁜 시즌에 투입되는 이주민 노동자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무래도 뭐 고령화가 심해지고 있고 농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질적인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자 단기간에 이제 이주민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제도인데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상황입니까? 농민들에게는 일단 도움이 많이 되죠. 도움은 되죠. 도움은 되죠. 현실적으로 예. 도움이 되는데 사실은 이 농촌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에는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고 보여지죠. 왜냐하면 이 농업 노동은 특성상
그 한 시기에 집중되지 않습니까? 예. 그 시기에 그 계절 노동자들이 들어오고 하동도 지금 한 200명 정도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농촌에서의 이 일이라는 게 그 지속적으로 좀 필요한 일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뭐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 하우스 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이고 약간 숙련된 노동이 필요로 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되지 못하는 거죠. 그 농촌 같은 경우에 계절 노동자들은 어떻게 뭐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임금 체불이라든지. 계절 노동자만 해도 그래도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는 경우는 현재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시된 경우는 없습니다. 자, 이주민 노동자 우리에게는 정말 필수 인력입니다. 예, 제조업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농업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임금 체불이라는 문제, 이 사각지대에 놓여서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저희 사례를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앞으로 제도적으로 어떤 뒷받침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이 문제는 그 예전부터 문제시됐던 기간이 꽤 오래되거든요. 그래갖고 해결책들은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는 일단 이 만약 체불임금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이나 아니면 고용노동청에서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그 벌금을 부과할 때 그냥 단순히 벌금만 부과할 게 아니라 노동자들에 대한 체불임금까지 같이 징수를 해서 예. 그걸 가지고 노동자한테 지불하자 이런 안도 제시된 바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 내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이라는 것 때문에 그 임금채권보장기금이라는 걸 사업주들로부터 걷어요. 그래서 먼저 만약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먼저 그것을 지불하고 난 다음에 사업주에게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임금체불이 쉽게 해결이 되죠. 근데 이러한 것을 동일하게 그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적용하자라는 예. 안이 하나 있는데요. 예. 이건 근데 두 가지 다 법제 개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건 어려운 예. 문제고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겠고요. 예. 뭐 다음번에 또 한번 출연해서 관련 목소리도 좀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오화동 김경구 편집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